않습니까? 하수상한 세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해지고 있는데요. 국가의 유일한 어른으로서 쓴소리하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하러 예산 설명하러 이제 갔더니 막 피켓 들고 민주당 의원들 단체로 이재명도 거기 있더만요. 그리고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 81조의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회가 열려있을 때는 물론이고 열려있지 않았을 때라도 출석해서 자기가 이견을 말하겠다. 이러면 국회가 반드시 임시회를 열어줘야 돼요. 네. 헌법 81조에. 그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부 수반이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과 그 국회의원의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가서 이견을 말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서한으로도 국회 휴회나 표에 관계없이 말할 수 있다. 이런데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새해 연설과 예산안과 관계된 연설을 하기 위해서 네. 국회에 간 것에 대해서 원천 봉쇄를 했지요. 네. 원천 봉쇄를 했는데 그 수단이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봉쇄를 했어. 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했는데 네. 대통령이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 현관 정문을 통해 그걸 로텐다 홀이라고 네. 그러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본회의장 문으로 들어가는 그 양쪽에 네. 국회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수백 명이 동원돼 가지고 네. 이런 손팻말을 들었어. 이런 손팻말. EXX 욕 아닌가요? 이 욕이죠. 새끼지. 이 새끼. 예. 이 새끼인데 예. 요 위에 이제 변형된 문구 예. 야당 탄압 중단하라. 검찰공화국 중단하라. 그런 것도 쓰고. 그다음에 국민에게 사과하라. 뭘 사과하라 하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에게 사과하고 야당 탄압 중단하라. 국민에게 사과하라 이 새끼. 야당 탄압 중단하라 이 새끼. 검찰공화국 이 새끼. 자, 이거는 행정부 수반이고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인 국가 원수가 국회에 나와서 이게 중요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원천 봉쇄했을 뿐 아니라 이건 그 국가 원수 대통령에 대한 모독 행위를 지나쳐서 협박입니다. 아, 협박이고 무형적 폭력입니다. 폭력이죠. 예. 무형적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닫질 못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 81조의 정신을 깨닫질 못하고 있어. 81조 정신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헌법 81조가 대통령은 네. 언제든지 네. 국회에 나가 이견을 말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서한으로 이견을 진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국회에. 국회에 가는 거죠. 그러면 회기 중에 내가 가겠다 하면 국회에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그 특별한 경우를 이렇게 살짝 넘기면서도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고 네. 휴회 중일 때는 내가 가서 말씀드리겠다 이러면 네. 짧은 하루 임시회라도 소집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이 대표 이해하시겠죠. 예. 그게 81조의 근거입니다. 그게 따라서 81조인데. 대통령이 헌법 81조에 국회에 나가서 이견 진술하고 연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의무죠. 의무예요. 네, 의무죠. 의무요. 의무에 따르는 권한이지. 네. 그러니까 의무야. 의무를 하러 간 거예요, 이제. 그렇지. 네. 국회가 오히려 왜 대통령 자주 와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래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국회법에는 정기국회의 예산안은 대통령이 나와서 출석해서 연설해야 한다는 조항이 또 있어. 네. 그러니까 오는 헌법 취지를 받들어 갖고 이제 예산안에 국한돼서 얘기인데 그러니까 국회법에 가지고도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이걸 원천 봉쇄하고 나아가 이런 대통령에 대한 모독 행위에 지나쳐서 명예훼손 지나쳐서 협박과 무언의 폭행위를 했다. 네. 이건 누굴 위한 것이냐? 이걸 대통령 망신 주고 겁주고 약화시키고 이 대통령 권한 너머에는 검찰 봐라. 우리는 이렇게까지 한다. 이래서 이건 이재명 부학이죠. 이재명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이 협박
외에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중대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정당 해산이요. 민주당 해산 사유. 네. 헌법 8조가 네. 정당은 그 조직이 목적, 활동이 민주적에 의하고 그리고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민주적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1인 지배 체제 사당화되어 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의 기본적 권리인 그 헌법상 절대 권력이야. 절대 권리야.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완전히 말살해 버리고 바깥에 있는 개딸들 동원해 가지고 이재명을 비난하거나 어깃장 놓는 소리를 하면 문자 폭탄으로 그냥 협박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사무실에 집에 가서 대들듯이 할 기세를 보이니까 네. 국회의원이 공포에 떨게 만들어 가지고 1인 집에 이재명의 사당화를 하고 그것이 헌법 8조에 꼭 고스란히 조직 목적 활동 국민의 정치이사 수렴에 필요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이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장외의 개딸이 움직이는 조직 거기에다가 81조에 근거를 한 대통령의 직무상 이 국회 연설도 방해하고 이거 이상으로 네. 이 정당이 존립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헌법 81조 적용해서 민주당 해산 시켜야 돼. 그럼 대통령이 해산시킬 수 있나요? 그 대통령만이 제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자기 현재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무리한 일이 되지 않겠냐? 아니지요. 박근혜 대통령 때 통진당 해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과감하게 했잖아요. 통진당 해산하듯이 그거는 예. 완전히 공산주의적 파괴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네. 그 활동을 이 구체적화한 그런 정당이었기 때문에 네. 해산을 했지만은 네. 그런 이 경우에 일단 백색 테러에 해당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적색 테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색 테러도 테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네 이거. 근데 이거 국민이 뒷받침해 줘야 돼.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 많은 유튜버와 이 주요 언론들이 이걸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건 문제를 삼지 않. 이게 해외 문제 토픽감으로 삼아 있죠. 다 보도됐어요. 이게 아이고 참. 대통령을 개새끼라 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 정말 이 놈들이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말이야. 이게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국민의힘당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이게. 그 대통령을 개망신 시키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만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개딸들 1인 지배 체조 사당화 그리고 168명 이재명을 빼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 46조에 따르는 이 자율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이게 중첩돼 갖고 해산 사유가 지금 넘쳐난다고 나거든요. 통진당 해산 사유 때보다도 훨씬 그때부터 넘쳐난다. 사유가 넘쳐나죠.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헌법 81조에 의해서 해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밀어붙여야죠. 국민과 함께. 김의겸의 면책특권은 그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30명의 그 김현장 변호사들과 함께 새벽 3시까지 술 먹었다 이런 국감장에서 폭로를 했는데 이거 그 가짜로 다 드러났잖아요. 면책특권 되는 겁니까? 그게 허위 사실이건 아니건 가짜건 아니건 간에 김의겸 의원이 그날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 지금 이 대표가 말씀하신 지난 7월 19일 자정께부터 이튿날 20일 새벽 3시 사이에 청담동에 있는 술집 뭐 바인지 살롱인지 거기를 30명의 어떤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거기에 파티를 하고 있는데 자정께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나타나 가지고 거기에 어울려서 대통령은 무슨 뭐 동백아가씨 그
한동훈 장관은 저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고. 윤도현 노래 나는 모르겠고 동백아가씨는 내가 18번인데 그죠. 이미자 씨는 그걸 부르고 말하자면 걸쭉하고 예. 진탕 한판 술판을 벌렸다. 예. 이제 이게 이제 스토리가. 근데 그거를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그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까지 걸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법무장관 지금 물론이고 앞으로 혹시나 예상되는 어떤 공직도 나는 절대 맡지 않을 것이다. 이견 의원께서는 뭘 걸 거냐 이렇게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고 김의겸 의원의 그 이를테면 폭로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폭로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김의겸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법무장관을 상대로 법무부 장관의 신상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한 것. 그것은 자체가. 면책 특권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아, 그 자체가 그 예. 자체가 아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아니다. 예. 허위 사실이라야 면책 특권 보호가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실 질문 자체가. 떠나서 그 자체가 면책 특권 보호가 대상이 아니다. 우리 이 국회의원들도 나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지만 네. 이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할 때도 다 동료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께서도 이 부분 뭐 특별히 관심 가질 이유가 없지요. 네. 그런데 우리의 관념은 국회의원은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안 되죠, 안 되죠. 국회의원 마이크만 갖다 두면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다.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얘기에서부터 무슨 얘기든지 할 수가 있다. 저기 홍길동이가 달나라에 갔다 왔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말이야. 어?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 보호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헌법 45조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발언과 표결은 대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잠시 저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 45조에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은 대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예. 가령 그런 조항이라면 김의겸 의원이 그날 내가 보기 분명히 허위 사실인데 그런 얘기해도 면책 받아요. 그런데 자세히 좀 들으십시오.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한 직무상 발언이에요. 직무상 발언, 그 네. 헌법에 딱 나와 있죠. 네, 나와요. 직무상 발언이. 직무상 근데 이건 발언. 직무상 발언이 아니죠. 이건.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법무부 국정감사라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 심의에 앞두고 전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와 관련된 질문 답변만이 그게 직무상 그거지. 그 질문 한 자리에 나와가 법무장관 당신 말에 술집에 가서 술판 벌렸지 않느냐. 그 자체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네. 자, 그러면 선진국 사례가 어떠냐.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책 좀 뒤져봤어요. 예. 제가 현행 헌법이 87년 6.29 서도로 이게 직선제 개헌이 될 때 야당 헌법 특위에 내가 간사로 이걸 다 조문을 훑은 그런 전력도 있고 해가 늘 관심 있는 사람인데 미국하고 독일의 경우 면책 특권이 제한적이고 제한적이요.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는 면책 특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이런 거 함부로 얘기 큰일 못하게 나는군요. 됐어요. 예. 그런 나라 아예 없고 미국은 면책 특권을 제한적. 어떻게 되냐니까 그 영문 원문은 내가 인용을 못하겠는데 뜻만 말씀. 미국은 상원 하원 의원들이 의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만 면책 특권이 인정됩니다. 의회 활동이죠. 활동. 그러니까 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통계도 잘못되고 사람도 잘못 들먹이고 이래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면책이 된다 이게야. 의회 활동. 그러니까 거기도 상원이나 하원 의원이 청문회나 이런 데 나가 장관을 상대로 거기에 국한된 질문을 하자고 너 어제 술집에 가서 그 빠끌하고 뭐 놀아놨지 이렇게 물으면 그건 언론이 용납하지 않아요. 미국의 경우야.
언론이 용납하죠. 용납하지 않죠. 아이 근데 우리나라 뭐 참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네. 김여겸 의원의 그 발언은 면책 특권으로 사유가 안 보호 된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고소하면.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네. 또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판례로 남겨진 게 없어요. 판례로 이게 나는 이게 내 해석인데 네. 이게 앞으로 이 판례가 반드시 남겨져야 되고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그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갖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국회 바깥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것이니까 그걸 문제 삼아도 돼요. 1단계는 국회 안에서 발언했던 거. 직무상 발언이 아닌 건 아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는 하고 거고. 2단계는 2단계? 그래갖고 이거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돼. 예. 2단계로는 바깥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한 말에 허위가 있고 뭐가 왜곡되느냐? 나는 질문을 했을 뿐이다. 더 팩트라고 하는 친정부 유튜브에서 더 탐사. 유튜브에서 네. 거기 예를 들면 뭐 남녀간에 서로 뭐 연인 관계 뭐인데 이제 쉽게 시청자 말씀드리면 더 팩트라는 거기에서 방송되기를 A와 B 사이에 주고받은 녹취록 중에 네. A가 그날 그 술집 현장에 있었는데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도 왔더라 무슨 노래를 불렀다 요거 더 팩트거든. 그러니까 요걸 내가 협업을 했다 그랬어. 네. 그 둘이 주고받은 게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뭐 주말에 자기 보좌관들 총동원해가 협업을 했다는 건 짜집기를 했다는 소리지. 그렇죠. 자 이렇게 했다는 소리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A, B가 주고받은 말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근거가 있는데 내가 뭘 사실을 왜곡했더냐 이거 배를 내미는 거예요. 허허허 참. 근데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A, B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진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30명 가장 쉬운 방법이 30명이나 되는 변호사들이 그 모여가 대통령도 오고 법무장관도 왔다고 뭐 소문이 7월달에 소문 안 날 리가 없고 당연하죠. 그다음에 그건 술집 골목이니까 경호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대통령 왔다 갔다 하는 거 대부분 흔적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장관이 저런 식으로 분명히 부인하고 있고 대통령실에도 그날 동선에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걸 깨려고 한다면 증거를 갖다 대야지 증거를. 그거 갖다 대지 못하고 A와 B가 얘기한 거 가령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든지 생사람을 잡을 수 있고 이 대표도 생사람 그럼요. 잡힐 수가 있다고.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 모시의 종로 일가 그 코너에서 누굴 두들겨 팬 일이 있지. 이게 무슨 소리 하냐? 미친 소리 하냐? 종로 근처도 안 가고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무슨 근거로 그러냐니까. A와 B가 둘이서 이 얘기하는데 너 이름을 대면서 그날 네가 거기서 사람을 팼다 하더라. 예. 그러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확인이 돼야죠. 예. 그래서 김의겸 의원의 저 행위도 발호 행위입니다. 발호. 그러니까 미쳐 날뛰는 거예요. 왜 미쳐 날뛰느냐? 저게 당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사람- 부학이죠. 예. 저 사람 가끔 웃기는 게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으로 왜 그게 그 청와대 대변인 할 때 흑석동에 부동산 투자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네. 그래 이 별명이 흑석대감이거든. 예. 근데 그것이 지난번 2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의 위성 정당을 하나 만들어가 거기 비례대표 이름이 얹어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예. 들어가고 지난번에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 여름에 미국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코인과 관련된 것을 미국 수사기관하고 그 정보를 수집하러 간 거 아니냐 이래 됐단 말이야. 그 한종훈 장관 대답이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예. 그 김 의원께서 정보를 첩보를 하나 제공해 주셨다. 이재명 의원이 코인에 관련된 될 수도 있다 하는 첩보를 제공해 주셨다. 이래갖고 그 당 내부에서도 말썽이 되는데 이번에도 이게 뭔가 한 건 하려고 한다 이게. 그리고 이게 머리에 박힌 게 내가 이제 비례대표니까 1년 반 뒤 국회 선거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어야 이제 지역구에 그 원래 군산 지역구에 한번 공천 안 돼 버렸거든. 예.
그 지역의 공천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날뛰는 이래가지고 거예요. 이게 전과를 싣고 전과는 뭔가 이재명 대표 코인 사건 전과도 싣고 공로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잡이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 김의겸 의원의 이 발언까지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되어 있다는 증거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의 범위도 벗어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니까 앞에 말한 것과 연결해서 이 민주당은 이 정당 해산 사유가 지금 켜켜이 쌓여 있다. 네. 정당 해산 사유 켜켜이 쌓여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고 결단만 남았습니다. 결단해서 민주당 이참에 아주 해산시켜 버리십시오. 네. 국민도 국민이죠. 국민. 헌법사 제1기관은 국민이죠. 그렇죠. 대통령은 제1기관 아닙니다. 대통령 국민. 순서상으로 국회 다음이니까 세 번째예요. 제1기관이 국민들이 눈을 부릅떠야 되는데 그럼요. 이 점에 있어서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민입니다. 저도 국민이고요. 박찬정 변호사님도 국민이고요. 우리가 일어나서 해산시킵시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